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14주차 마지막 강의를 영상으로 하게 되네요.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서 그 다음 진도 첫 번째 강의를 영상으로 했죠. 그리고 마지막 강의도 또 영상으로 하게 되네요. 오늘 강의는 진도보다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이후에 진행한 챕터 6부터 챕터 10까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가시죠. 먼저 지난주 챕터 10 예외 처리에 대한 과제물 피드백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과제물 피드백, 제가 한 학기 동안 계속 말씀드렸어요. 좋은 코딩에 대해서. 그래서 감동을 주는 서비스다. 의뢰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해라. 주석 잘 달아라. 코딩은 줄맞춤이다. 필요한 소스는 배드 코딩이다. 프로젝트 관리해라. 과제물 제출 시 주의할 것들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지난주 과제물이죠. 소스가 두 개인데 ch10 test 01.py라고 한 소스하고 ch10 test 02.py 이렇게 두 개를 줬고, 주석으로 타이틀 달기, 모든 코드에 적절한 주석 달기, pdf로 보내기, 캡처 잘하기, 폴더 관리하기.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에러 생긴 소스는 그 전에는 주석을 처리했어요. 근데 이번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외 처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코딩, 폴더 관리해라. 코딩은 줄맞춤이다. 타이틀 주석은 기본이다 말씀드렸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 거다 계속 말씀드렸죠. 만점 받은 학생들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얘기한 것처럼 폴더 관리한 거 있죠. 자, 이렇게 되면 폴더 관리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소스를 어디에 넣는 거야? 파이썬 실행 폴더에다 넣는 거예요. 소스를.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바탕화면에 소스를 넣으면 안 된다. 바탕화면에. 그리고 세 번째는 다운로드 폴더에 소스를 넣으면 안 되겠죠. 이러면 점수 감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번 챕터에서는요, 예외 처리를 하라 그랬어요. 지금 에러가 나는 소스가 딱 하나 있었죠. ch10에 exec 언더바 01.py가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났는데 요거를 처리하라고 했더니 제대로 처리를 못 했더라고요. 요렇게 한 친구들은 점수 감점했어요. 그 전에는 요거 에러 나잖아요. 그죠? 요거 에러 났을 때 에러 나지 않도록 여기 주석 처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외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친구들은 점수를 감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이냐? 요거죠, 요거. 자, ch10 언더바 exec 01.py는요, try하고 exception 제로 디비전 에러로 나눠줘야죠. 그죠? 그래서 try는 이렇게 처리하고, 여기서 에러가 났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예외 처리한 학생들은 만점을 드렸고, 이렇게 한 학생들은 점수를 감점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우리 예외 처리 배웠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예외 처리는 이제 이건 에러가 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거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try exception. 이렇게 한 학생들을 점수를 만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테스트 데이터 깔끔하게 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테스트 데이터를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최소한. 일단 점수 넣고 결과 사용하겠느냐? NO 넣어보고, 그죠? YES도 넣어보고, 그 0도 한번 넣어보고, 숫자를 넣는데 이상한 걸 넣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테스트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 소스가 정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정도 입력한 친구들이 최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정도 이상 된 친구들은 만점을 드렸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2점씩 감점을 했습니다. 후반기 요약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요, 소스보다는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소스를 타치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개념 위주로 설명하고 후반기 요약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챕터 6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왜 리스트가 필요하냐? 변수를 사용하는데 변수를 여러 개 사용하다 보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학생이 30명이면은 변수 30개를 만들어야 되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더 재밌는 거는 전체 평균을 구하려면 변수 30개를 일일이 더해야 되잖아요. 일일이 더하는 건 컴퓨터가 할 일이 아니죠. 컴퓨터는 알아서 반복시켜 주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리스트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변수 여러 개를 사용할 때는요, 점수를 매길 때 스코어 1, 스코어 2 그래갖고 85점, 92점, 100점, 30점, 60점, 50점. 학생이 100명이면 변수 100개를 써야 돼요. 그런데 리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스코어즈라고 하는 변수 하나만 쓰고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값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값만 컴마로 구분해 가지고 넣어주면요, 이게 100개가 되든 200개가 되든 300개가 되든 변수 하나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을 핸들링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는 5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값을 순서대로 저장한다. 각 값의 번호, 인덱스가 매겨져 있다. 그래서 원하는 걸 뽑아낼 수가 있다. 값을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다. 뮤터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이렇게 하는데 숫자도 사용할 수 있고 문자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자료용을 섞어 담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코딩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반복문, 포문 있잖아요. 포문으로 하나씩 꺼내서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소스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리스트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 하면요, 이렇게 변수명 써주고 대괄호를 연 상태에서 그 안에다가 각각의 값들을 컴마로 나눠줍니다. 컴마로. 그래서 대괄호로 닫고 요게 리스트 만드는 거예요. 숫자로 만들려면요, 이렇게 그냥 컴마로 대괄호 열고 숫자 컴마로 나눠주면 되고, 이거는 혼합된 거죠. 혼합된 거. 정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문자도 있고 불리한도 있고. 그리고 빈 리스트를 만들려면요, empty라고 하는 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 있는 각각의 값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여기에 인덱스라고 하는 주소가 있어요. 요건 0번 인덱스, 요건 1번 인덱스, 요건 2번 인덱스, 요건 3번 인덱스. 음수로 할 때는요, 요게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실제 플로트라고 하는 거에 인덱스가 몇 개가 존재해요? 0, 1, 2, 3, 3개 존재하는 거잖아요. 4개. 실제는 4개잖아요. 근데 인덱스는 0부터 3개까지죠. 그런데 요거를 플로트 4라고 쓰게 되면은 인덱스 에러가 나요.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렌지. 리스트가 인덱스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 벗어나요? 여긴 0, 1, 2, 3만 있는데 4가 나왔으니까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le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요거는요, len 해가지고 리스트를 넣어주게 되면 요 안에 실제 인덱스의 길이가 나와요. 길이. 얘는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랭스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사과, 바나나, 포도, 딸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프린트 랭스 플로트라고 하잖아요. 사과, 바나나, 포도, 딸기는 4가 되는 거예요. 3이 아니에요. 인덱스는 0, 1, 2, 3이지만 랭스는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랭스 마이너스 1이 마지막 인덱스라는 거예요. 왜? 0부터 시작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인덱스를 알아봤고, 인덱스 말고 슬라이싱, 여러 개의 값을 잘라내는 기능을 슬라이싱이라 그래요. 그래서 형태는 어떻게 한다? 리스트 해주고 대괄호 열고 시작 인덱스 콜론 끝 인덱스 콜론 스텝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아주면요, 원하는 값을 한꺼번에 잘라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넘버라고 하는 리스트에 10, 20, 30, 40, 50이 들어가 있다. 이랬을 때 나는 넘버 1부터 3까지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자, 1번 인덱스부터 제일 마지막 인덱스 마이너스 1입니다. 제일 마지막 인덱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얘가 0이라 그랬어요. 얘가 1번 인덱스, 얘가 2번 인덱스라 했잖아요. 얘가 3번 인덱스. 그러면 얘는 1에서부터 2번까지, 얘 마이너스 1이니까 1에서까지 1에서 2번 인덱스까지의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잖아요. 그래서 20하고 30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넘버 아무것도 없고 0은요, 처음부터 여기 넘버 아무것도 없고 3은요, 처음부터 3까지, 3은 3-1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인덱스죠. 처음에서 2까지. 그래서 10, 20, 30이 되는 거고, 요거는요, 뒤에 아무것도 안 썼을 때는 끝까지, 두 번째 인덱스에서 끝까지 가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처음 인덱스에서 마지막 인덱스까지 읽는데, 요건 뭐예요? 스텝이에요, 스텝. 요건 두 칸씩 건너가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이거 읽고, 처음 읽고, 그 다음에 두 칸 건너서 요거 읽고, 두 칸 건너서 요거 읽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값이 10, 30, 50이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요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뒤로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뒤로부터. 그래서 50, 40, 30, 20, 20 이렇게 뒤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소스는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고, 자, 리스트는요,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 문자열은 수정할 수 없지만은 리스트는 이렇게 값을 인덱싱 써주고 오른쪽에다가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 값이 일로 들어갑니다. 수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값을 추가하는 방법은요, insert, append, extend 세 가지가 있어요. append, insert, 그리고 extend. append는 뭐예요? append는요, 리스트가 통째로 추가되는 걸 append. extend는 뭐예요? extend는
값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통째로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요것도 리스트잖아요. 그죠? 원래 A가 1, 2, 3이라고 있었어요. 리스트. 그런데 어펜드를 했어요. 4, 5를 리스트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얘가 리스트가 통째로 추가가 된 거예요. 어펜드.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리스트가 있었는데 익스텐드로 추가가 된 거예요. 익스텐드 추가된 거는요, 요 리스트 값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익스텐드. 그래서 결과가 어펜드는 이런 값이 나오고 이중 리스트가 되는 거죠.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또 있는 거죠. 익스텐드는 뭐예요? 그냥 리스트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리스트 합칠 때요. 합칠 때 익스텐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익스텐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각각의 리스트 원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1차원 리스트. 요거는요, 그냥 연산자하고 똑같아요. 리스트 1, 리스트 2를 연산한 거하고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꼭 어펜드하고 익스텐드 확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값을 삭제하는 방법. 딜리트 리스트 써주고 인덱스 번호를 써주잖아요. 그러면 그 인덱스가 삭제가 됩니다. 이건 어떨 때요? 위치 인덱스를 알 때. 리무브는요, 리무브하고 값을 넣어줘요. 이건 값을 할 때 쓰는 거예요. 팝은 인덱스를 써주고 팝을 하게 되면요, 얘는 한번 보여주고 삭제가 돼요. 삭제를 하는데 한번 보여주고 삭제를 합니다. 팝에 대해서 잘된 예라고 했는데, 팝은요, 한번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플로트 팝이라고 하잖아요. 플로트 팝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리무브 포도 해가지고 얘는 없어졌어요. 플로트 팝 하게 되면 딸기가 없어집니다. 딸기가 없어지면서 실제 프린트 플로트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1번에서 어떻게 돼요? 얘 지워졌죠. 얘 포도에서 얘 지워졌죠. 요 마지막 플로트 팝에서 얘가 마지막에 없어졌죠. 그래서 남은 건 뭐가 안 남아요? 요 사과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사과.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해야겠네. 소트하고 소티드요. 소트는요, 소트를 하게 되면 원본 자체가 변경이 됩니다. 여기 소트 하잖아요. 그럼 넘버 값이 순서가 바뀌어요. 그런데 소티드라고 하는 거 있죠. 소티드라고 하는 거는 이 플로트 원본 값을 안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바뀐 게 여기로 들어갑니다. 뉴 리스트에. 소트는 원본 자체가 변경되는 거. 소티드는 원본은 유지. 그래서 정렬된 새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검색하는 거, 인덱스에 count in 이렇게 있는데, 인덱스는요, 실제 리스트 안에서 몇 번째냐, 인덱스 포도가 0, 1, 2니까 2번. 카운트 바나나는 몇 개 있느냐, 2개 있느냐, 그래서 2개. 망고가 플루트라고 하는 리스트에 있느냐, 없죠. 그러니까 false가 나온 거고, 여기는 사과가 있으니까 나디는 여기도 false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인덱스는 리스트 안에 위치, 카운트는 리스트 안에 있는 몇 개인지 알려주는 거, 있는지 확인, 없으면 false, 없는지 확인, 없으면 true, 있으면 false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자, 리스트 복사는요, 리스트하고
변수값 대해주는 건 다른 거예요. A1, 2, 3이라고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A를 B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B도 1, 2, 3이 되겠죠. 근데 B0에다 999를 넣잖아요. 그리고 A를 출력해 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A도 999로 바뀌어 있어요. 요 값을 1로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같은 리스트예요. 리스트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사를 했어. A를 갖다가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인데 여기다가 A를 카피해서 B로 넣었어. 그럼 이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여기 B를 999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 A를 했어요. 그러면 B는 이렇게 999, 23이 되는데 A는 그냥 1, 2, 3으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전체 삭제할 때는 이렇게 클리어라는 걸 사용하면 된다는 거. 자, 리스트 메서드 총 정리.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딩 넘어갈게요. 코딩 넘어가겠습니다. 자, enumerate라고 하는 거 그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enumerate는 뭐냐면요. 여기 실제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을 넘버링 하는데 여기다 스타트 번호를 주는 거예요. 번호 있죠? 번호를 스타트 번호를 1로 하게 되면은 여기 보통 인덱스는 0번부터 카운트 하잖아요. 이 번호를 1로 좀 1부터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얘가 스튜던트의 값은 김철수, 이영희, 박문씨잖아요. 요건 네임으로 들어가요. 네임으로. 그리고 요 스타트에 있는 지정해준 요 번호는요. 번호 있죠. 번호는 번호로 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린트 1번 김철수, 2번 이영, 3번 박민수.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요거 enumerate라는 걸 안 쓰게 되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돼요. i는 0, name in student, print f, i는 i 플러스 1번부터 해가지고 name, i는 i 플러스 이렇게 한 스텝, 두 스텝, 세 스텝, 이것도 한 스텝이잖아요. 네 스텝 들어가는 건데 enumerate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아주 심플하게 두 스텝 가지고 처리가 되는 거죠. enumerate 꼭 기억하세요.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요거 내장 함수, 리스트에 사용한 내장 함수. length는 뭐예요? 실제의 리스트 안에 있는 개수. sum은 뭐예요?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을 더한 거. 요거는 뭐예요? sum하고 length는 뭐예요? 요 두 개 나누면 토탈에서 length로 나눠주니까 평균이 되겠네요. 그리고 max라고 하는 함수도 있어요. max는 뭐예요? 요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거 얼마요? 95가 되겠죠? 95. min은 뭐예요? min은 가장 적은 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60인가요? 6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점수 범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orted, sort 얘기했어요. 그죠? sorted, sort 원본 유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드려서 손코딩 넘어갈게요. 자, 이건 2차원 리스트인데 리스트는요 어떻게 돼요?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 안에 또 중괄호 리스트가 대괄호 리스트가 있죠.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인덱싱을 할 때 이렇게 두 개씩 표시해 줘야 돼. 하나를 표시하게 되면 여기 0번째인 리스트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나와요. 두 개를 표시해 주게 되면 0번째 리스트의 첫 번째 인덱스니까 90이 되겠죠. 90 요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요 0, 1, 2니까 여기 두 번째 중에서 두 번째니까 0, 1, 2, 89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차원 리스트. 2차원 리스트를 만들 때는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 그래요. 리스트 컴프리헨션. 리스트 컴프리헨션은요, 이렇게 3. 여기 0을 3개를 만들었는데 4
in range 4 언더바 in range 3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3개가 복사가 되는데, 자, 0, 3이면 이게 하나, 둘, 셋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거를 for in range라고 하는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만들어야지만은 얘가 정상적으로 각각의 독립적으로 값을 넣을 수 있어요. 그냥 곱하기 3을 해가지고 매트릭스 0의 0번에다가 99를 넣잖아요. 그럼 0의 0번만 99가 들은 게 아니라 1의 0번도 99가 들어가고 2의 0번도 99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면요, 실제 0의 0번에 대해서 99를 넣어주게 되면은 0의 0번만 99가 되고 1의 0번은 0, 2의 0번도 0으로 됩니다. 실제 우리 리스트 사용할 때 이거 사용하려고 리스트 사용하는 거지, 이거 사용하려고 리스트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핵심 정리, 리스트 생성, 인덱싱, 슬라이싱, 값, 삭제, 정렬 말씀드렸어요. 검색, 복사, 내장함수, 반복문 이렇게 해서, 자, 리스트는 왜 필요한가? 리스트 만들기와 인덱스 쭉 읽어보면 알겠죠? 이어서 챕터 7 튜플과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튜플은 리스트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른 게 뭐냐면 한번 만들면 수정할 수가 없다. 이것이 튜플과 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튜플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될 데이터 있죠. 값이 막 바뀌면 안 되는 데이터를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자, 튜플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소괄호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튜플은 소괄호를 만듭니다. 소괄호 열고 값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튜플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 튜플 만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값 1개짜리 넣을 때 콤마를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a 이꼬르 5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주잖아요. 그러면 정수 5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튜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튜플 5를 만들 거면요, 5 컴마를 넣어줘야 돼요. 컴마 이렇게. 재밌는 거는요, 이 소괄호를 양쪽에 안 넣어도 컴마가 들어가면 얘가 튜플인지 알아요. 5는 소괄호 5는요 그냥 5라는 정수예요. 튜플 아닙니다. 그래서 값 1개짜리 튜플을 만들 때 반드시 값 넣어주고 컴마를 쓰고 괄호를 닫든지 괄호를 안 닫든지 해줘야지만 튜플이 됩니다. 자, 튜플은 수정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튜플 수정, 추가, 삭제할 때 다 에러가 납니다. 튜플 내 요소를 바꾸려면 타입 에러가 발생하고, 나머지 length라든가 in이라든가 for문이라든가 인덱싱이라든가 슬라이싱은요 리스트하고 똑같아요. 리스트하고. 그리고 튜플이 좋은 게요, 언패킹이 돼요. 언패킹은 뭐냐면요, 값을 여러 개의 변수에 남아 담는 거. 패킹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물건들을 하나의 꾸러미에다 넣는 걸 패킹이라고 하잖아요. 언패킹은 여기에요. 한 꾸러미에 있는 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빼주는 거를 언패킹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요, person이라고 하는 튜플이 있습니다. person 안에는 홍길동이 있고 20이 있고 서울이라는 세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이럴 때 person을 갖다가 별도의 이렇게 컴마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name은 얘가 들어가고 age는 얘가 들어가고
서울엔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걸 각자 프린트 이름 네임, 프린트 나이, 에이지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튜플이 좋은 게 말이에요. 변수 교환할 때 바로 다이렉트로 X는 Y, Y는 X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바나 C는 안 됩니다. 자바나 C는요, 템포러리가 필요해요. 근데 튜플은요, 다이렉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튜플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변하면 안 되는 데이터 있죠? 요일 같은 거. 그리고 X축이 있으면 Y축이 있어야 되는 거. 어떤 위치 같은 경우는 X축, Y축 바뀌면 안 되죠. 이럴 때. 좌표, 색상 같은 거, 묶음 값일 때 있죠. RGB 컬러 같은 경우는 색깔을 3개를 갖고 있잖아. 이런 것들을 튜플을 사용하는 거예요. 흰색, 그런데 안에 값이 바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서울 얘기하는데 위도 경도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수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턴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값을 함수 사용할 때 여러 개의 값을 주면요, 얘가 자동으로 튜플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변수 값을 다이렉트로 교환할 때 튜플을 사용합니다. 자, 소스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얘기할게요. 딕셔너리. 자, 리스트하고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덱스 가지고 값을 찾으면은 딕셔너리는 키를 가지고 찾습니다. 리스트 튜플은요, 이렇게 인덱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딕셔너리는 키 값이 있어요. 키 값을 가지고 만들고, 딕셔너리는요, 중괄호 안에 키하고 값을 쌍으로 집어넣고 콤마로 계속 다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전화번호북 같은 경우 김철수는 키, 전화번호는 밸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들은요, 키 값은 문자열이나 숫자, 튜플 이렇게 변하지 않는 값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키가 없을 때는요, 키에러가 발생합니다. 키에러가 발생해요. 키에러. 자, 그래서 안전하게 조회할 때는 get이라는 걸 이용해서 get에서 키값을 해주고, 키값이 없을 때 이렇게 기본값을 써주게 되면요, 없을 때는 이 기본값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키값으로 꺼낼 때는 키로 찾는 것보다는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하는 걸 추천한다고 얘기합니다. 값을 추가하고 수정할 때, 삭제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철수가 이렇게 집어넣었어. 이영희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영희 값 넣어주고 밸류 값 넣어주면 돼. 이건 키 값이고 밸류. 네, 김철수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김철수 기정키 넣어주고 값을 바꿔주면 수정이 돼요. 삭제는 요 키를 넣어주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팝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팝이라는 거는 한번 값을 반환해주고 한번 띄워주고 삭제된다는 거랬어요. 그래서 팝하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값이 김철수라고 하는 값이 한번 삭제가 되는 거죠. 자, 딕셔너리에서 키하고 밸류를 다 가져오고 싶다. 그때는 여기 키만 가져오고 싶다면 키, 밸류만 가져오고 싶다면 밸류, 둘 다 가져오고 싶다면 아이템즈. 그래서 여기 키즈라고 쓰고 밸류즈라고 쓰고 아이템즈라고 써주게 되면은 각 값을 여기서 키만 가져올 때는 사과, 바나나, 포도, 밸류 가져올 때는 1500, 800, 300, 3000. 그 다음에 아이템즈는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다. 딕셔너리 사용하는 핵심 메소드들: get 키 기본값,
키즈, 밸류즈, 아이템즈, 팝, 업데이트, 딕셔너리 합치는 거예요. 키인 딕셔너리 하게 되면 그 딕셔너리 안에 키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주는 겁니다. 요거는 뭐예요? true, false죠. 그쵸? true, false.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집합은요, 순서는 의미가 없으면서 중복만 제거해 주는 거를 집합이라 그래요. 집합도 중괄호를 사용하는데 키하고 값이 없는 값만 나열하면 집합이고 키하고 값이 있으면 딕셔너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은 수학의 집합하고 같아요. 그래서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 중괄호는요 딕셔너리입니다. 빈 집합을 사용할 때는요 셋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어야지만 이게 빈 집합이 돼요. 그래서 여기 A 해가지고 같은 중괄호를 사용하니까 이게 딕셔너리야 집합이야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건 무조건 딕셔너리입니다. 빈 거는 집합을 만들려면 셋 하고 아무것도 안 써줘야지만 빈 집합이 됩니다. 자, 집합은요 이렇게 여러 개를 넣어놨을 때 리스트 있잖아요. 요걸 리스트를 셋 스코어 핵을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복이 제거가 돼. 85 제거되고, 그죠? 92 제거되고, 78 제거되고, 그래서 요거만 남습니다.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을 때 요거 A 버티칼 바 B는 오화예요. 오화 모두 포함되는 거. 교집합 A and B는 공통적인 거. 차집합은 A만 있는 거. 대칭 차집합은 한쪽에만 있는 거. 그래서 요거 집합하고 똑같아요. 있잖아요. 이렇게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을 때 요게 교집합, 이 전체는 합집합, 요거는 차집합. 네? 한쪽에만 있는 거 대칭 차집합.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쪽에만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리고 집합은 순서는 매번 다를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순서는 다르니까 거기든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 할게요. 자, 그래서 집합 정리할 때 기호는 이렇게 사용하고 메서드는 유니온, 인터섹션, 디퍼런스, 시메트릭 디퍼런스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됩니다. 자, 소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자료 구조를 한눈에 정리할 때 리스트는 순서가 있다, 수정할 수 있다, 중복을 허용한다, 인덱싱 가능하다, 주용도 일반 목록. 튜플은 순서가 있다, 수정이 안 된다, 중복 허용, 인덱싱 가능, 주용도는 값이 불변할 때. 딕셔너리는요 순서가 있고 가능이 있고 키는 중복 때문에 없다, 키로 접근한다. 여기에 주용도는 키 값을 매핑할 때 쓴다. 집합은 순서 없고 수정 가능하고 불가 주용도는 뭐예요? 중복을 제거한다.